이 내가 하는 고민이 이상한 고민이 아니구나. 몇십 년간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주제구나. 오늘, 네, 오늘은, 들으시는 분들이 일단은 듣고 나면 되게 똑똑해진 기분 들 것 같아요. 와, 와, 드디어 오늘 이거 하는구나. 석사 때 프로젝트로 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발표했던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주제에 제가 이런 주제라 하면 과학적 반실제주의라는 철학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가지게 된 계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음, 이제 생물학과를 대학교에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먼저 접하는 것들은 되게 실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될 법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접하게 됐거든요. 이를테면 뭐 음, 세포 안에 DNA, 그리고 단백질, 이런 것들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저기 있네? 경계가 여기 있네? 이렇게 보이고, 뭐 현미경 말고 음, 전자현미경도 있고, 엑스레이도 있고, 이런 걸로 이제 실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엔티티들에 대해서 배울 때는 제가 의심이 없었는데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연력학을 생물학과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음, 음, 연력학에서 이제 뭐 temperature, heat 이런 energy, work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엔트로피, 엔탈피, 깁스 프리 에너지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뭐지? 깁스 프리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 반응이 일어나고 양성이면 반응이 안 일어나고 이런 규칙이 있다는데 이거 누가 정한 거지? 이게 진짜 세상이 음, 돌아가는 원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런 음, 질문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force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May the Force be with you 하는 그 force랑 뭐가 다를까? 나는 그 포스, 저 포스 둘 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음,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내가 하는 고민이 이상한 고민이 아니구나. 몇십 년간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주제구나. 그 주제가 바로 과학적 실제주의와 과학적 반실제주의의 토론 주제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음, 알게 됐고, 이 주제에 관해서 굉장히 포지션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한쪽 끝에는 음, 되게 나이브한 실제주의, 그러니까 과학에서 F는 MA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지. 진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이브 릴리스트들이 있고 반대쪽 끝에는 상대주의자들, 그러니까 anything goes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파이어 아벤트 같은 철학자도 있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알게 되고 저는 사실 처음엔 파이어 아벤트한테 관심을 갔어요. 파이어 아벤트의 책을 읽고 싶었는데 지도해주던 과학 철학 박사님이 파이어 아벤트는 처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다. 그의 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약간 훈련을 받은 후에 읽어야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두 번째로 관심 가는 분은 반 프라센이라는 분이고 이분의 Constructive Empiricism, 구성적 실제주의, 이게 그나마 차 안으로서 음, 관심이 가는 주제였어요. 하여튼 그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포지션을 좀 공부를 하게 됐죠. 음, 그래서 이분이 정의하기로는 그 과학적 실제주의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과학 이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scientific entity는 정말 실제하고 과학의 발전은 발견이고 invention이 뭐지? 발명. 발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뱅은 진짜로 세상의 시작이고 전자는 실제로 존재하고 깁스 프리 에너지를 설명하는 이 공식은 진짜
있는 그대로 세상을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과학적 실제주의의 포지션이다라고 반프레아신이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과학적 반실제주의는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진짜 진리의 공식이 없어도 우리는 과학을 할 수 있고 과학 이론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과학 이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좀 더 덜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과학적 이론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응, 받아들일 수 있다. 응, 그쵸? 네, 그리고 과학은 작동한다. 네. 이분이 음, 이제 설명하는 받아들인다. acceptance of a theory가 음, 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믿음이긴 한데 무엇 그 이론이 실증적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 그것이 진짜 음, 진리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실증적으로 음, 충분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과학 이론의 이 받아들임, acceptance of a theory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리고 이제 과학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론의 실증적 충분성이다. 음, 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과학 이론이 무엇이길래, 과학 이론을 어떻게 정의하길래 이런 말이 가능할까를 들여다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반프라센이 생각하는 과학 이론은 어떤 보여지는 세계를 말하는 부분이 있고 보여지는 세계 그 너머에 안 보여지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음, 이론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실제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깊이 underlying processes에 대한 어떤 모델이 있다. 근데 이 이론이 실증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그 underlying processes,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게 맞고 틀리고와는 무관하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대로 예측을 한다면 그것이 empirically adequate, 실증적으로 충분하다라는 포지션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관측 가능함, observable, unobservable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야지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한데 음, 이분이 생각하는 observable과 unobservable의 그 경계는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만 observable, 관측 음, 가능함, 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너머의 것들은 다 음, unobservable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를테면 음, 밖에 있는 나무 이런 거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해서 나무는 observable이지만 빛, 빛 자체는 그러니까 형광등은 observable이지만 빛 자체는 unobservable인 거고 또 뉴런은 그러니까 신경세포도 신경세포를 저희가 저희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unobservable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겠죠? 특히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은 우리가 발명한 이 다양한 현미경과 망원경과 MRI와 이런 과학적 도구들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 도구, scientific instrument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합의가 된 의견은 그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너머의 것들을 보여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반프라센이 보통 음, 사람들은 이런 scientific instrument, 과학적 도구들은 창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접근을 제안을 하자면 이런 과학적 도구들은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럼 과학적 도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야? 라는 비판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음, 이제 MRI를 썼던 입장에서 이건 정말 말이 되는 음,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MRI로 관측되는 어떤 신호들은 실제로 그렇게 뇌가 작동한다기보다는 여러 인퍼런스를 통해서 그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음, 신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만족스럽게 이 답변에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자면 constructive empiricism, 구성적 실증주의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 주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과학은 실증적으로 충분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 이론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believe only that it is empirically adequate. 그 이론이 실증적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론이 설명하는 관측 가능한 부분, observable에 대해서만 사실이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에 음, 대한 반론이랑 이런 건 뭐 더 있지만 여기서 저는 한 5년 전에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되게 미니멀한 믿음으로도 지금의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음, 실제주의자들보다는 비교적. 근데 이제 요즘에 저한테 걸리는 것은 이 observable 관측 가능한 한 것을 정의를 할 때 오감으로 정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감이 음, 있다고 해도 세상을 인식할 때 뭐 이를테면 오이를 역겹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음, 그러니까 같은 자극에 대해서의 그 perception, 인지가 다르고 또 음, 요즘에 음, 사이보그들 이런 이렇게 자기 몸으로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음, 그 인식 가능한 웨이브랭 그거를 더 넓혀가는 사람도 있고 스펙트럼을 그래서 음, 이거는 그렇게 이 오감으로서 어떤 어, 관측 가능성을 정의하는 것은 인클루시브 한 게 아닌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공유하고 싶었던 어, 논지인 것 같아요. 재밌다. 네, 오늘은, 들으시는 분들이 일단은 듣고 나면 되게 똑똑해진 기분 들 것 같아요. 동의하고 안 하고 뭐 이걸 떠나서, 음, 어, 음, 근데 보통 과학자들은 이런 과학 철학에 별로 관심 없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과학책에 그 교과서에 써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음,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과학자가 과학 철학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약간 지금 뭐랄까 좀 메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제가 뭐 동의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그거 자체가 너무 되게 좋고 멋있고 그리고 약간은 이게 제 그 대학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 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과학 철학 수업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 반프라스는 수업 시간에는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안 배웠고 저는 막 무슨 막 과학적 설명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거를 되게 분석 철학 쪽을 되게 열심히 하여튼 그것도 다는 아니고 하여튼 일부 배웠던 기억이 나고 또 굉장히 또 신기한 지금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도입부에서 그 학부생 때 세포 배우고 뭐 DNA 배우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의심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막 뭐가 뭐 무슨 에너지 개념이 나오고 수식이 나오고 뭐, 어, 음수가 나오고 막 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음, 음.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약간 저도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의심을 안 했다가 의심을 하게 된 게 저에게는 좀 재미가 있다가 재미가 없어진 음,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게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게 이제 지금 아까 그 질리아라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재미가 없어졌나? 라는 생각, 깨달음이 갑자기 온 거죠. 뭔가, 이렇게, 뭔가 되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뭔가 생명이라는 거에 뭔가 실질적으로 생명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내가 뭔가 그 다가간 것 같고 아는 것 같았다가, 막 저런 수식이 나오고 하면서부터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이름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뭔가 이렇게 대사작용도 저런 식으로 막 설명을 했던, 막 그 막 사이클 막 그려가면서 그 교수님이 막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진짜 그때, 와, 이거 너무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게, 이 차이 때문에 내가 그냥 이거 이렇게 나 이거는 계속 못 하겠는데 너무 재미도 없고 호기심도 안 생기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 계기가 그 차이가 요건가 싶은 생각이 이제 들었어. 음,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약간은 굳이 과학 철학적인 어 뭔가 그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런 실제론 막 뭐 이런 과학 철학 막 이런 얘기가 어, 제가 일단은 철학이라는 거를 막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과학 철학의 경우에는 이런 실제로는 사실 그거잖아요. 실제와 그 이론이 얼마나 대응을 하느냐? 이게 일대일 대응이냐? 아니냐? 약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뭔가 우리가 DNA 얘기하고 막 세포 얘기하고 할 때는 이게 우리의 뭐랄까 뭐라고 하지? 약간 상식적인 감각은 실제 어떤 뭐 이렇게 개념 혹은 뭐 이론이 실제하고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되게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운 지금 DNA라는 그 이 개념이 실제로 뭐 이게 뭐 진짜로 뭐 저렇게 뭐 나선으로 생긴 거를 내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개념과 1대1 대응이 되는 뭔가가 실체가 있는 게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는 쉽게 믿는다. 음, 근데 저런 막 이렇게 막 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거에 딱 대응이 되는 무언가가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이미지라도 어, 뭔가 딱 그 존재로서 딱 떨어진 어떤 그게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아. 음, 이제 그걸 재밌어 하면 좀 약간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거는 그게 이제 그거에 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 차이가 하여튼 앞부분에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재밌었고. 근데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과학 철학에서 특히 이런 식의 실제론, 반실제론에서 얘기하는 한쪽에는 이론이 있고 한쪽에는 실제가 있고 막 이거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왜, 음, 하여튼 그렇게까지 저에게는 여기 그 Why so serious 이렇게 썼는데 막 그게 되게
심각한 질문, 되게 뭔가 답을 찾아야만 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과학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내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질리아라님은 진짜 그게 본인의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딱딱 그 뭐라고 하지?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실제와 딱 대응이 되는 거를 서서 쭉 가는 사람이 이제 과학자라고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 네. 문턱을 딱 넘어서 이제 그 어, 밀어붙인 사람인 것 같아. 밀어붙인 아, 사람이고, 나는 이제 거기서 아니에요. 저도 여기 그런 건, 이런 깁스 프리 엔탈피 엔트로피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이거를 외워야 음, 되는 음, 거네. 그럼 내가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공식을 외우고 이 공식에 대응시켜가지고 풀어가지고 음, 0보다 작으면은 저렇고 이렇게 수학 그냥 외워서 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음, 의심을 하다가 이 의심이 이 단백질과 DNA와 신경세포의 의심으로 이어졌어요. 내가 저거 의심 안 했던 건 그렇게 이미지가 음, 보여져서 그냥 받아들였던 건데 아, 사실은 저것도 음, 음, 해봐야 똑같은 논리로 의심이 가능한 음, 거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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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또 제가 음, 실제로 되게 고해상도 이미징 기법을 써서 싱크로톤 가가지고 이미지를 음, 만들어내면서 거기서만 음, 보여지는 어떤 모세혈관의 구조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지? 이게 아티팩트가 아니고 진짜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조직학적으로 하면은 이게 벌써 샘플이 변형이 많이 되고 또 그 음, 현미경으로 보면 음, 2D잖아요. 그럼 3D와 2D를 1대1로 대응시켜서 어떤 검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도 아이러니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더 이 티어리에서에 대해 가졌던 회의가 이제 엔티티에 대한 회의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러네. 그리고 너무, 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랑 너무 연결이 되는 의심인 네. 것 같아요. 아마 오히려 질리아라 님이 진짜 무슨 막 이렇게 뭐 실험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어, 이렇게까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음, 진짜 너무 여기에 아까 그 왜 그 인스트루먼트 얘기도 하고 관찰 가능하냐 관찰 불가능하냐 이거에 이렇게 꽂히는 것도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너무 딱 그 진짜 observe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음, 어 그지 그게 너무 그렇구나 저는 사실 이 실제론 쪽은 이안 해킹으로 그냥 저는 딱 끝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과학 철학 중에서 저에게 가장 저한테는 되게 가장 설득력이 높았고 또 재밌었고 이건 진짜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되면 이것만 알면 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던 게 이안 해킹이었어요. 그리고 이안 해킹이 어, 이제 사실 이안 해킹도 과학적 실제론자인 셈이고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반프라센은 오늘 사실 그 질리아라님이 얘기해 준 거가 제가 거의 이렇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귀담아 들은 걸로는 진짜 이게 처음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데서 막 열심히 막 보고 막 이런 적이 없어서 근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안 해킹의 실제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작할 수 있으면 그건 존재하는 거다. 실제 하는 거다. 저는 그 한마디로 그냥
저한테는 이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음, 실제론과 반실제론과 막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전공하는 그 과학기술학이라는 그 분야가 이 분야가 되게 이 실제론 논쟁이 한번 확 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기술학의 그 출발점 자체가 어떤 거였냐면 과학 지식이라는 거는 실제에 대한 어떤 실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뭐 실제에 대응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냥 사회적 구성물이다. 사회적 합의. 어. 그래서 과학자들끼리 이거 DNA 이런 거 뭐 있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 있는 거고 이 거의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 거기서도 좀 갈릴 수는 있겠죠. 실제는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뭐 이론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거다 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실제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 경험주의 그 실증주의자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실제와 이론의 대응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구성주의라고 부르는데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사실 실제는 어쨌든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자들을 어, 되게 과학자들이 되게 싫어했죠. 뭐 다 그냥 무슨 정치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편먹고 뭐 합의하면은 무슨 되는 그런 것처럼 과학도 그냥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다가 한쪽이 이기면 그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과학 어떤 실제라는 거를 완전히 이제 이거는 어, 그냥 쫓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성주의와 실제론이라는 게 약간 실제로는 과학의 영역이고 과학자들이 믿는 거고 사회구성주의는 사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과학.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전공을 하는 그 과학기술학의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학에서 사회학의 기원을 둔 과학기술학이 딱 그 사회 구성주의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저의 입장은 사실 지금의 과학기술학 혹은 제가 정의하는 과학기술학은 요거 둘 다도 아닌 거예요. 둘 다도 아니고 이 둘 다가 아닌 거에서 그나마 그거랑 이제 과학 철학 중에서 이게 접점이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이안 해킹. 음, 그러니까 사실상 이안 해킹 그러니까 과학 철학에서 이안 해킹이 얘기한 그런 식의 과학적 실제론. 그러니까 조작이 되면 이제 실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조작할 네. 수 있다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제가 정의하는 과학기술학의 어떤 핵심? 음.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인스트루먼트. 음. 음. 근데 저는 이안 해킹에서 만족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안 음. 해킹이 If you can spray it, it's rea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람의 인체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뉴런을 던진다? 이런 거는 아, 그렇지, 그렇지. 불가능하잖아요. 음, 그래서 음, 거기서 저는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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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인체는 음, 주어졌고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걸 던지고 뭐고 할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인데 그래서
조작 가능하면 실제한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적용이 저한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 과학의 어떤 그 분야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킹은 사실 과학적 실제론, 이, 해킹의 과학적 실제로는 또 실험적 실제론 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그게 뭐 자연물이건 인공물이건 실험을 하면 그 뭔가를 하여튼 뭐 갖다 던지진 않더라도 계속 조작을 하는 거니까 네. 그게 훨씬 더 이게 딱 바로 이제 이해가 아마 받아들이기 쉬웠을 거고 음, 그 질리아라 님이 하는 그 MRI 가지고 하는 그 작업은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 구성주의 이 과학기술학에서 굉장히 사례로 많이 드는 음, 것들이거든요. 그 분야가. 음, 어.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뭐 중력파 논쟁 뭐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중력파라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있는 거냐. 그래서 그게 뭐 하여튼 뭐그 1960년대였는지 아무튼 그 초기에 누군가가 자기가 이제 막 그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인스트루먼트를 잘 이렇게 고안을 해서 중력파 검출을 한 거죠. 내가 발견했다. 이건 존재한다. 근데 아까 그 MRI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인스트루먼트를 써야지만 관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교차 검증식으로 뭘 이렇게 다르게 해서 뭐 거기 우주에 가서 뭐 뭘 측정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슷하게 이제 왜 그걸 이제 재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연구팀에서 하여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했는데 검출이 안 됐어. 그럼 이제 어 중력파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인스트루먼트를 잘못 만든 거다. 잘못 만들어서 관측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야, 끝이. 계속 그게 그래서 되게 유명한 우리 그 용어 중에 실험자의 회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검출이 안 됐어? 없어.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장비가 잘못된 거야.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끝이 안 나는 거가 사회 구성주의자들에게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냐면 봐라. 이렇게 그, 그 실제에 기대어서는 그리고 그 실제를 관측한다는 그 인스트루먼트에 기대어서는 결코 이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적 합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실제 중력파 그 논쟁도 약간 이제 중력파가 없는 걸로 사실 결론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음에 중력파 검출을 했다고 했던 그 과학자가 사실은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메이저하지 않은 뭐 이런 연구자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막 뭐 맥락이 있어 또. 그 안 학계 안에서의 무슨 막 권력 관계 막 이런 게 있어서 결국에는 네가 그 잘못 본 거다. 뭐 노이즈 같은 거를 괜히 이렇게 착각한 거다. 이걸로 끝났는데 몇십 년 후에 사실 중력파 검출이 됐거든요. 음, 실제로 있는 거야 또 지금은. 까들이 그래서 우리 제가 그 대학원생 때 이 사례를 진짜 어 대표적인 이 사회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음,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되게 열심히 배웠던. 근데 지금 그 질리아라 님이 하고 있는 연구가 너무 딱 이거에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지금 사례인 것 같아서 그러면 사실 이게 실제 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고 중력파도 사실 뭐 어디다 뿌리고 뭐 조작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어, 그런 점에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문제에 또 이제 지금 저에게 제일 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물론 이제 과학 철학자 중에서는 이안 해킹인데
브리노 라트로라고 그, 그 사람이 설명하는 방식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실제와 이론을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 건널 수 없는 이게 심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그 라트로라는 사람도 그래서 인스트루먼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가 있고 이쪽에 이론이 있으면, 여기가 이 사이를 매개하는 것들이 쭉 있는 거야. 그 그래서 심연을 우리가 이걸, 이어주는 그죠? 그게 그렇죠.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절차와 도구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반프라센 아까 막 그 도구 설명했던 거랑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별로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음, 네.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음, 그 라투르가 또 그 어떤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토양학자 얘기를 하면서 어떤 토양학자가 예를 들면 무슨 뭐 브라질의 어떤 뭐 숲에 있는 토양을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실제와 이론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이쪽에 실제가 있고 이쪽에 이론이 있으면 토양학자는 거기 실제가 있잖아요. 브라질 그 어떤 숲에 흙이 있잖아요. 흙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어. 근데 그게 매, 사실 실제 예. 과학 활동에서는 말이 안 되죠. 내가 과학자가 토양을 딱 보면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갑자기 뭐가 이론이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라투르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과학자가 그냥 늘 하는 일을 되게 디테일하게 쭉 묘사를 해요.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뭐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학 철학은 되게 규범주의적이다. 이제 우리 뭐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라투르 중심의 STS라고 하는 거는 되게 기술적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라투르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이란 이런 거다. 뭐 과학은 뭐 실제론이 보다 뭐 뭔가 이런 무슨 주의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자들이 매일매일 뭘 하는지를 보면 그 안에 이미 뭐 이를테면 과학 철학이 있다? 그 안에 답이 음,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만약에 토양학자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숲에 가서 흙을 이제 뭐 어디를 뜨겠죠, 이렇게. 샘플링을 하죠. 그럼 그 샘플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샘플을 이제 샘플 통에 뭐 또 담겠죠. 담고 그다음에 거기 라벨링을 또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위도, 경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샘플링을 한 흙이다. 이렇게 해서 라벨링을 분명히 하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라벨링이 진짜 중요해요. 라벨링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그 흙에 색으로 뭘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그게 있나 봐요. 토양학에서는. 그래서 그게 약간 뭐라고 하지? 약간 그걸 이름을 뭐라 무슨 그 책처럼 된 그런 게 있어. 키트 음, 같은 게 있어서 그 가져온 흙을 흰 종이 위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이제 키트를 딱 갖다 대면 그 옆에 이제 그 컬러들이 쫙 나와 있어서 그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그 채취한 흙과 가장 유사한 색의 흙을 이제 여러 개 쫙 있겠지. 그럼 거기서 딱 골라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 중에 어떤 거다. 뭐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음. 그러면 이 과학자의 어떤 뭐 논문에
최종적으로 지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는 실제 이 흙이 무슨 논문에 뭐 붙여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얘가 이 키트상으로는 뭐 무슨 기호 같은 게 있겠죠. 음. 그래서 뭐 브라질의 뭐 어디의 숲의 흙은 뭐 이런 종류의 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나오겠죠. 뭐 K 아니 혹은 뭐 B03 뭐 06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이게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B0306이 그 브라질 그 숲에 있는 그 지점의 흙하고 사실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대1 대응이 되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냥 이 흙과 그 B0306이 어떤 식의 무슨 어떤 뭐 필연적인 뭐 선언적으로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얘네가 1대1이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지금 제가 설명했던 여러 가지 그 매개물들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B0306이 아무것도 아닌 진짜 흰 종이 위에 글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건 실제 하는 무언가다. 브라질 그 숲에 거기 가면 실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투르가 레퍼런스라는 개념을 또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B0306에서 다시 실제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전으로 바로 직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라벨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라투르가 얘기하는 실제 그에서 그 어떤 게 과학이고 어떤 게 과학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결국 돌아갈 수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그냥 라벨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얘가 있어야지만 내가 그 브라질에 진짜 그 흙 실제로 돌아갈 수 있고 얘가 떨어지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하여튼 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설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어떤 막 개념을 가지고 막 뭐 어떤 어, 경험적으로 뭐 적절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예,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딱 진짜 실제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딱 보여주고 예, 이쪽에 실제가 있고 이쪽에 과학 논문에 실린 어떤 지식이 있고 이론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이거를 근데 사실 이게 아까 그 반프라센 그 설명했던 거에 보면은 뭐 실증적으로 그 뭐라고 했지? 뭐 적절한? 충분, 충분.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게 꼭 예, true가 아니어도 그거랑 저는 뭐 사실은 그냥 같은 얘기이지 않나? 일까요? 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냐, 없냐를 과학과 비과학 혹은 유사과학의 경계로 한다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한 이 신경세포의 가지줄기가 막 있는 이런 이미지가 이 전 단계는 샘플의 어떤 샘플 준비 과정, 뭐 염색을 하고 이것저것 그 그렇죠. 전 단계는 쥐한테서 뇌를 해부해 내기 직전. 그러니까 돌아가면은 결국은 해부되지 않은 상태의 쥐인데 그러면은 음, 음, 그것이 이런 시나리오는 아, 아까 랩장이 설명했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시나리오랑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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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306에서 음, 음, 흙으로는 정말 이렇게 전 단계, 전 단계, 전 단계 레퍼런스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 돌아갈 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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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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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런 신경세포는 그렇지 음, 않은 거 아닌가요, 음, 지금? 음. 약간 그 반프라센의 말을 빌리면 observable 하지 않다. 예. 숲의 흙은 진짜 그죠? 오감으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쟤는 그런 수준의 거는 아니니까. 예. 음, 음,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라투어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그거잖아요. 그 줄리아나 님이 궁금한 하신 거는 뭐 의심스러운 혹은 뭐 어떤 궁금한 거는 혹은 브라질 가서 내가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뉴런은 그거 어떻게 해서 볼 수도 없는 거를 그럼 결국에 아무리 뒤로 간다고 해도 어, 그걸 최종에 볼 수가 없으면 그게 무슨 또 어떻게 그거를 실제한다고 하냐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과학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음, 반프라센 같은 사람이 얘기할 그 궁금해할 만한 질문? 이게 엠피리컬리 어디킷하다는 빌리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내가 눈을 볼 수가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제 분야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와 이론의 문제를 이 둘이 이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실행을 거쳐서 끊기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속성을 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 그러니까 얘네가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 어쨌든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 라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그 토양학자가 혹은 어떤 그 신경과학자가 내가 본 게 진짜 뉴런이라고 내가 진짜 믿냐 안 믿냐 이거 자체를 어 그거 자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 아예. 음. 그래서 그게 조금 음, 한번 줌아웃을 좀 해가지고 생각을 음, 음, 해보면 음, 그 과학 철학 학계에서도 분석 철학은 어떤 뭔가 역사적으로 연속성이 보이거든요. 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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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지기에는 뭐 데카르트, 뭐 포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안 해킹, 반프라센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게 있는데 그 컨티넨탈 필로소피 대륙 음. 철학이라 그러나요? 프랑스 거기 프랑스 철학. 컨티넨탈 필로소피 혹은 저희 둘 다 재밌게 읽었던 바라 음, 그 유니버시 미링 미링 유니버시티 하프웨이인가? 그 바라드라든지 미링 더 유니버스 아니면은 페 예. 음, 디블루나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음, 그 논쟁의 음, 연속성에 있지 않고 갑자기 띠용 나온 듯한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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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저는 연속성이 있는 얘기는 따라가기가 쉽고 띠용 나온 얘기는 음, 흥미롭지만 어, 끼워 맞춰지지가 않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음. 서로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별로 음, 그럼 그건 맞는 것 같아. 왜 우리 캐런 버라드 책도 보면 지금 우리 아까 막 그 왜 지도로 막 쫙 보여줬잖아요. 예. 그 계보를 막 별로 그거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 하니까 오히려 뭐 들레즈, 뭐 음. 버틀러 막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인용을 많이 하지 저 과학 철학자들 인용 안 하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지. 음, 그래서 그 음, 학계의 그런 현상도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서로 음, 서로를 읽지 않는 그런 분위기. 음, 저한테 과학 철학은 되게 과학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음. 그렇다고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 철학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요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메타적으로 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과학 철학에 확실히 되게 관심이 많고 과학사는 과학사는 주로 이렇게 은퇴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라투르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제가 하는 과학기술학은 제 생각에 과학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게 라투르도 과학자가 전혀 아닌 사람인데 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문과 남자가 어, 실험실에 들어간 거야, 갑자기. 들어가서 정말 무슨 정말 이방인으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되게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막 라벨링 이런 거 막 되게 열심히 막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아닌 막 대단한 무슨 뭐 장비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종이에 뭐 글자 끄적거리는 거 이런 거를 막 이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과학자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하는 진짜 막 사소한 일들 막 이런 거를 저희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 왠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이 막 되게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실제와 막 이게 실제 반실제 막 이런 거는 되게 멋있잖아요. 세상에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 막 이런 건 되게 음, 멋있는데 내가 뭐 이거 라벨링을 막 맨 앉아가지고 하고 있고 막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멋있지 않으니까 그 흙 퍼서 가져와가지고 막 무슨 조그마한 무슨 병에 넣고 막 이걸 옆에 책 펼쳐서 보고 막 이런 거 그런 아주 막 그 사소한 일들은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 것 같아. 그게 음, 재밌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은 재밌겠죠. 왜냐면 음, 그런 행동을 하는 건 과학자밖에 없으니까. 쥐, 막 잡아놓고 뭘 추출하고, 막 농축시켜서 뭐 어디에 넣고 돌리고, 막 이런 행동하는 사람은 과학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아, 이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아마 과학자들 본인은 그걸 그렇게까지 막 과학의 막 본질이고 되게 막 뭔가 막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 중에 과학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 저는 사실 많이 보진 못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쵸, 그쵸. 커뮤니티에서 왜 저런 시간 낭비 같은 생각을 하냐. 아니, 진리아라님은 과학계에서 그런 거 담당이신 것 같아. 뭐 발표하면, 아니, 우리 과학 얘기하려고 모였는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맨날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들어. 네. 눈치 봐가면서 해야 돼,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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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리고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진짜 허상이 아닌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쵸. 지금으로선 그나마 제가 붙들 수 있는 게 regularity? 100번을 보면 음, 100번 유런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할 수 음, 없지. 음, 이거가 그나마 제가 음, hold on to 할 수 있는 음, 건데 음. 그것의 리얼리티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뭐 과학자가 과학 철학 좋아하고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녔던 곳이 과학 철학도 있고 과학사도 있고 이제 저 같은 STS 과학기술학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과학 전공을 하던 분들이 대부분 요즘에는 조금 추세가 바뀌었지만 되게 이미 이공계 전공을 하신 분들 막 석사, 박사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학부 출신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어느 전공으로 가느냐를 보면 과학 철학으로 가시는 분들은 되게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음, 그, 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약간 음, 과학주의이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과학하는 과학자로서의 그거에 대한 뭔가 자부심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저도 그렇고 약간 요 STS로 오시는 분들은 뭔가 약간 한번 되게 크게 회의를 느끼고 약간 그런 거 있죠. 뭔가 자기가 이제 연구를 이제 해본 분들도 그거를 약간 이제 좀 그거를 좀 중단하고 좀 약간 그거에 대한 이제는 이제 나는 이거는 좀 과학 연구는
못할 것 같아. 음, 앞으로 계속은 더 못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다가 이제 STS를 하면서 사실은 또 이게 다시 또 바뀌지. 왜냐면 STS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이렇게 매일매일의 소소한 막 이런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실 또 다시 한번 되게 과학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는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실제와 막 뭐 이런 거 보다 그냥 매일매일 내가 실험을 했던 거 막 그렇게 실험도 안 되고 막 했던 막 그런 일상들의 의미를 또 이런 학문적으로 좀 그런 거를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어떤 애정이 막 샘솟는 음. 저도 약간 그쪽이고 제 주변에 동료나 후배들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만나면 그 겸손한 음, 목격자들 책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음, 지금 음, 말한 음, 거랑 음, 이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네. 예. 이번 화는 제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얘기로 끌어갔으니까 다음번에는 아, 랩장이 좋아하는 아, 얘기로 아, 한번 끌어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서로의 네네네. 학문적인 취향 한 번씩 드러내고 음, 그 다음에 음, 하고 음, 싶은 거 음, 하고 그러는 게 좋아요,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네, 좋습니다. 음, 그럼 음, 그 랩장 챕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한번 훑어만 볼게요. 겸손한 목격자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랑 제일 근접한 거는 그 김연아 선생님이 쓴 그 실험실 얘기 음, 나오는 어, 게 제일 가깝긴 해요. 가져올게요. 근데 랩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도 들으려면 제가 랩장 챕터도 읽어야겠죠? 그러면, 어, 뭐 제 거랑 김연아 선생님 거 정도? 네, 그렇게 두 개 정도 그럼, 예, 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음. 그렇게 할게요, 그럼. 오늘 재밌네 역시.